주한미군이 오늘 새벽 성주 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하면서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일부 주민들이 다쳤고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쇄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공연 수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성구청이 사건을 덮으려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 대국,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6개월째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생활 형편이 나아질 거란 기대가 적다는 건데 전국 평균 지수는 100을 넘어서 우리 지역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논점 가운데 하나가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아직 환경 영향 평가도 하지 않았고 적법성 논란도 있을 만큼 민감한 사안인데 오늘 새벽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사드의 핵심 장비가 성주 골프장에 반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8천여 명이 동원돼 반대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불법이라며 한미 당국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먼저 양관희 기자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은 기습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경찰의 호의 속에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한 건 오늘 새벽 4시 40분과 오전 7시 두 차례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 아이고! 반입된 장비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사격 통제 레이더, 도선 통제소 등 화물차 20여 대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비는 7곡 외관 미군 부대와 부산에 보관돼 온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 자정부터 경력 8,000명을 동원해 이곳 소성리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성주 골프장으로 향하는 지방도 등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사드를 반대해온 주민 60여 명이 뒤늦게 현장으로 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개인 대문도 지키면서 못 나오게 했어요. 주민들을. 그런 실상으로 주민들을 안전 차단을 시킨 후에 주민들과 사드 반대단체, 원불교 등은 경찰이 과도하게 통제하며 인권을 탄압했다고 말합니다. 또 경찰과 충돌한 주민 1명이 연행되고 1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정말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도하게 또 진압하는 경찰을 보니까 이 어느 나라 경찰인가 또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은 주민과 국회 동의 없는 사드 배치는 원천 무효고 불법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나머지 발사대 3-4기가 추가로 다음 달 안에 반입될 수 있어 사드 반대 측과의 또 다른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처럼 기습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예상보다 빠른 배치에 정치권에 불붙은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론대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일방적 사드 배치는 인정할 수 없고 원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차질 없이 사드 배치가 이루어져 연내에 사드 체계 완전한 작전 운영 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유승민 후보는 대선 전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국론 분열을 막는 잘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했다고 밝혔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는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전에 기습 배치를 강행한 국방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안보 문제가 대선 전국의 핵심 이슈인 상황에서 사드 전격 배치는 보수, 진보 각 진영의 표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수와
누구한테 유불리를 다투거나 아니면 저 진보 쪽 유불리 다툴 문제는 아니고 각자 진영에서 서로 결집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결정적으로 어떤 변곡점을 마련할 그 정도 크기의 어떤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중국의 대북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로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해온 중국의 반발 가능성 등 대외적 변수들도 대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근 인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송문화재단에서 공연 수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사를 한 수성구청이 사건을 축소하고 되풀이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관리하는 수성 아트센터. 공연 티켓 판매 수익과 별도로 프로그램 북이나 CD, 도서 판매 등으로도 수익을 올리는데 이 돈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공연을 담당한 팀장이 직원 2~3명과 함께 수익금 수백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구청 자체 감사로 드러난 겁니다. 오랜 기간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며 조직적인 횡령이 이루어졌지만 감사는 부실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5년 정도 근무했지만 최근 3년치 서류만 조사했고 2014년은 빼돌린 돈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 7,800만 원이 지원된 꿈다락 문화학교도 교재 인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사에선 보조금 수십만 원 유용으로 끝났습니다. 수성구청 감사실은 이들 사건을 단순 세입 처리 부적정으로 보고 담당 팀장의 정직 1개월 등 4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수성구청은 횡령이나 배임 적용이 충분하지만 형사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감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공범이나 석점을 했을 때는 사적으로 쓰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가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가요, 원래는? 지금 또 특수한 사람이 좀 공개 안 했습니다. 이건 원래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발을 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고요. 3년만 조사를 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된 일이 이제 와서 어떤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성구청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뒷전으로 밀려난 지역 공약 실태,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거리 유세와 TV 토론을 통해 후보 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공약을 제대로 아는 유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인물이나 TV나 인터넷 그런 매체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 배달된 주요 정당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지역 공약은 없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선거 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3개 정당만 발간했고 2개 정당은 아직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발간 부수도 전체 가구 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 일반 유권자가 접하긴 힘듭니다. 각 정당 홈페이지에도 지역 공약을 찾기 힘듭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역 공약을 올려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후보별 10대 공약만 올라있을 뿐 지역 공약은 없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방의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기회가 없고 후보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에서 최소한 이 문제를 홍보책자라든가 아니면 공약집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인쇄물과 인터넷, TV 토론할 것 없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지역 공약. 지역 대선 공약은 대선 후보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은 관심권 밖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후 두 번째로 오늘 대구를 방문해 저녁 8시부터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유세에 앞서 대구 문화방송을 방문한 홍 후보는 내일은 구미, 김천 등 경북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영선 선대위원장도 오늘 경주와 구미, 대구를 잇따라 방문해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 대국,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체는 지난 2015년 중국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100만 달러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반한 정서까지 확산되면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인도 시장에 뛰어들었고 조만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 지사도 낼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한 60-70% 정도 수출 쪽에서 일어났다면 저희는 지금은 한 30% 정도 선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인도 수출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된 2010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억 3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2010년 17억 9천만 달러로 훌쩍 뛰었고 2015년에는 26억 5천만 달러로 15년 만에 13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13억 명의 인구, 특히 인구의 3분의 2가 35세 이하로 잠재 소비 여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등은 생산이 거의 안 돼 경쟁력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은 인도의 기술 개발 속도와 중국 제품 유입 등을 고려할 때 고부가 가치화와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든 제품을 팔겠다는 것보다가 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제품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일 문화권인 우리나라와 달리 인종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이처럼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시는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비크람 도레스와미 주한 인도 대사가 대구를 방문해 대구 인도와의 우호 증진과 포스트 차이나 시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크람 대사를 한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사님께서는 대구에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관심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Daegu is a city of great interest to us. The mayor of Daegu, Mayor Kwan, has personally promoted the relationship with India. He visited India in January 2015. In January 2016, with his help, we organized our first National Day reception in Daegu. And of course, Daegu is a city of historic interest because our Indian colonel who was killed, the first Indian casualty in the Korean War, is remembered well by the city of Daegu. So we owe the city of Daegu a lot. Finally, of course, Daegu is a center of industry, and we are very keen on the India-Korea partnership with Daegu. Well, India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a strong partnership with Korea, and we welcome many more Korean businesses to come to India, irrespective of your relations with any other country. So for us, the partnership with Korea in automotive sector, textiles and garments, engineering, electronics, shipbuilding, new energy products, defense products, there is huge appetite for partnership with Korea. We see Korea as a preferred partner, as a partner of choice. So we welcome Korean friends to come, not just now, but anytime to India. Absolutely. I think India is a natural partner for Daegu in its textiles business. We have perfect complementarity between your capacities in Daegu and our capacities. India is strong in natural fibers. We have all the natural product, wool, silk, cotton, and we make the natural fiber.
Korea is strong in technology application and production of high quality fabric, and of course in technical textiles. If we work together, India would not only be a market for Korean companies, but also a base to expand their capacity to export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of course, India would also benefit from that. So it would work perfectly. I think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 빠르기 때문에 기회가 많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인도로 오십시오. 인도는 한국과 찰떡궁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배익기 씨에 대해 문화재청이 반환 소송과 고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배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9년 전 상주본 절도를 두고 벌였던 법적 공방이 이제 배 씨와 문화재청과의 소송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배익기 씨가 청구 이의소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접수했습니다. 배 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민사재판에서는 본인의 절도가 인정됐지만 그 뒤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였다며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내놓으라는 청구권은 그래서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뒤따라 낼 것이고 조만간 소송 당시 문화재청 담당 직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위증과 소송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수사, 진상규명에 그게 빨리 시급히 되는 대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청구 이의소는 민사 판결이 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나와 기존 청구를 제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절도가 무죄라는 형사재판이 새로운 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밝혔습니다. 또 소송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각하 없이 이번 소송을 재판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법리적 다툼을 거쳐 나겠지만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상주본 소유권자로서 반환소송, 고발, 강제집행 등의 권리 행사를 하겠지만 당장은 배 씨 설득이 우선이라며 법적 조치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또 배 씨의 소송 당시 문화재청 공모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거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에 따르면 이달 대구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92.7로 지난달보다 5.6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과 달리 전국 평균 지수는 101.2로 100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하는데 대구 경북의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신제품을 살펴보고 안전체험도 할 수 있는 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특수 방화복과 화재 진압 튜브 등 다양한 소방 관련 제품들이 전시되고 소방안전 학회와 취업 설명회도 열리며 아파트 화재 대피와 심폐소생술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대구에서 한중 FTA 유망 품목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식품과 패션 잡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대구 경북 90여 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중국 바이어 30여 개사 40여 명을 초청해 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본격적인 야외 활동 시기를 맞아 지정 약수터 4곳의 수질 검사를 강화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에서 마실 수 있는 약수터인 동구 동화사와 달성군 대림생수 등 4곳에서 우라늄 등 40여 개 항목을 검사하고 설사 유발균이 있는지도 살피는 등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10년 전 대구에는 32곳의 약수터가 있었는데 수질 검사 결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곳은 폐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